14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척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정은 자료를 말 그대로 이제 척정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세계에서 그 어떤 질적, 양적인 값들을 기호나 숫자를 부여해서 표현하는 건데요. 이러한 척정은 관념 세계에서는 이 척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 경험적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물리적인 척정 대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체, 몸무게, 신장 척정 이런 것들은 경험적 세계인데 우리가 이제 구매 의도라든지 이런 어떤 미적 기준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뭐 이런 관념적인 거는 척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컨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컨셉, 즉 관념적인 것을 특징을 가지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고요. 지적 능력 하면 이거는 관념이죠. 그런데 그걸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하죠? IQ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구성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구성 개념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 컨셉을 구성한 하위 개념이라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개발하거나 그 채택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관찰이나 측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의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예요. 개념은 하급 성취도인데요. 컨셉은.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읽기, 쓰기, 문제 풀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러한 읽기, 쓰기, 문제 풀기, 그림 그리기 이거를 우리는 구성 개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구성 개념을 측정하도록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측정 대상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측정 도구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조작적 정의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했냐 못 했냐를 판단하는 게 우리는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러한 타당성과는 별개로 측정 대상에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질문하는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설문지를 잘못 작성을 했거나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질문을 제대로 안 하거나 그리고 일관성 없게 이렇게 질문했거나 또 나중에 귀찮아서 또 그냥 일관성 없게 그냥 답변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겠습니까? 했는데 예. 안 하겠습니까? 해도 그땐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신뢰성에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제품에 대해서 A라는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이것을 서시겠습니까? 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반분법이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A라는 제품에서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네를 하면 아까 서시겠습니까? 하고 상반된 질문했는데도 네가 나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신뢰성을 부순 크롬바의 알파를 쓰는데 10번의 질문을 했는데 7번은 그렇게 했는데 한 3번이 상반된 질문이 나오면
신뢰성이 어떻게 되냐면 7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0.7이 되는 겁니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관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념적 정의란 측정 대항이 되는 어떤 개념을 의미적으로 사진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개념적 정의는 측정에 바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개념적 정의를 응답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로 측정한 가능 상태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충성도를 경쟁사의 강력한 판매 촉진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 브랜드에 가지는 일관된 호의적인 태도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한다면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재구매 의도와 타인 추천 의도를 조작적 정의로 하여 소비자의 충성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적 정의는 충성도는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이론적인 정의를 개념적 정의라고 하면, 그럼 그 이론적인 것을 실제로 설문조사를 할 때 재구매 의도라는 그런 요인으로서 독립변수로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 가능한 그런 특징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을 우리는 재구매 의도 또는 타인 추천 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충성도를 구체화시킨 거죠. 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것 같아서 시험 문제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측정 결과에 대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 타당성은 말 그대로 내용에 적합한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거고, 신뢰성은 그 외에 측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관된 답변을 유도해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구성 개념을 측정값이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반면에 신뢰성은 반복 정도, 이게 중요하죠. 타당성은 구성 개념을 측정값이 제대로 조작적 정의가 제대로 정의되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걸 말하고, 신뢰성은 반복을 통해서 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타당성 하면 구성 개념의 측정값, 신뢰성은 반복 정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신뢰성과 타당성의 관계는 이 측정 오차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계적 오차하고 비체계적 오차가 있는데, 그 체계적 오차라는 것은 측정 질문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비체계적 오차는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 오차라는 것은 측정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오차로, 이 오차가 발생하면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비체계적 오차는 일정한 패턴이 없는 오차, 또 측정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타당성하고 신뢰성은 나중에 논문을 할 때 사장에서
통계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설문지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독립변수인 요인이라는 총속변수, 독립변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것들이 이런 변수들로 수렴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게 우리는 신뢰성이고요. 그걸 우리는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그런 비체계적 오차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척도는 우리가 이제 요인 분석하기 전에 이 척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독립 변수든 종속 변수든 전부 이제 이러한 수치로서 정량화 되는데 이때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것이 총 4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름을 대신해서 수치화된 것을 우리는 명목척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서, 즉 서열이 반영된 숫자를 우리는 서열척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커트 척도와 같이 이 1부터 뭐 5까지 하면 중간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등 간격을 해서 척도하는 이렇게 측정하는데 등간 척도 같으면 리커트 척도는 7까지 있거나 5까지 있고 이렇게 있죠. 이런 것이 등간 척도입니다. 그 다음 비율 척도는 뭐냐면 이 등간 척도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능한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0이 없기 때문에 0 컨셉이 없기 때문에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율 척도라는 거는 덧셈 뺄셈도 되지만 곱셈 나눗셈 기능까지 가능한 그런 어떤 척도로 보면 되는데 이건 0 개념 절대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온도 같으면은 등간 척도입니다. 온도가. 그런데 무게나 길이, 나이 이런 거는 비율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크게 명목 척도하고 서열 척도는 양보다는 성질을 대변한다 해가지고 질적 척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는 양적인 것을 측정을 대변한 데가 양적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로 변환시키는데 측정되는 측정 도구를 스케일 척도라고 하는데 그 명목 척도에서 비율 척도로 갈수록 정보 양이 증가된다. 당연하죠. 명목 척도에서 명목 척도는 말 그대로 구분을 위한 이런 숫자라고 하면 서열 척도는 그 구분을 하는 거 외에 그 중간값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등간 척도는 이런 서열 척도의 이런 기능에다가 덧셈 뺄셈까지 가능하고 양적으로 그 다음에 비율은 곱셈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명목 척도에서 비율 척도로 갈수록 정보 양이 증가하고 노력과 비용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상위 척도는 하위 척도로 전환이 가능하다. 예, 즉 비율 척도를 명목 척도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하위 척도는 상위 척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더미 변수를 씁니다. 당연하죠. 그 명목 척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는 0으로 하고 남자는 1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0과 1이라는 어떤 수치가 나오는데 이거를 통계 분석학적으로 또 하기 위해서는 더미 변수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수에 의해서. 그래서 00, 01 이런 식으로 더미 변수화 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코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리를 위해서는 코딩이 필요하다는 거죠.